최대 1억 상환 의무가 없는 정부 지원금. 오늘은 소상공인 대표님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생활문화 혁신 지원 사업을 안내드립니다. 정부 지원을 우대하는 제조업, IT 기업뿐만 아니라 외식업, 도소매업 등 거의 모든 업종의 대표님들이 지원해볼 수 있는 사업입니다. 특히 푸드, 뷰티, 패션, 로컬 상품, 체험형 서비스, 지역 특산물 상품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대표님이라면 이번 사업은 꼭 신청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최대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지, 사업계획서는 어떤 방향으로 써야 하는지, 그리고 모르고 준비하면 탈락할 수 있는 핵심 주의사항까지 정리해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꼭 시청해주세요. 이번 사업 지원 규모는 약 400개사 내외이고 기업당 최대 1억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생활 밀착형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선해서 실제 매출로 연결될 수 있는 소상공인을 발굴하는 게 취지인데요. 따라서 단순히 아이디어만 있는 상태보다는 이미 판매 중인 제품이나 운영 중인 서비스가 있고 이것을 더 고도화해서 매출을 키우고 싶은 대표님들에게 더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 운영하고 있다면 신메뉴 개발, 레시피 개발, 밀키트 개발,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상품 개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카페나 디저트 업종이라면 시그니처 메뉴 개발, 패키지 디자인, 브랜드 리뉴얼, 온라인 판매용 상품 개발도 방향이 될 수 있고요. 뷰티 업종이라면 자체 브랜드 상품 개발, 친환경 소재 개발, 시험 분석, 패키징 개선 등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패션, 공예, 로컬 상품을 운영하는 대표님이라면 지역 문화 자원이나 전통 요소를 활용한 상품 개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광고비만 받고 싶다, 인테리어 비용을 받고 싶다, 이런 방향으로 접근하면 선정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업은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술 개발 항목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술 개발은 꼭 어려운 연구 개발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친환경 소재 개발, 상품 개발, 레시피 개발, 서비스 개선, 제품 고도화처럼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개발 활동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사업화 항목에는 브랜딩, 디자인, 패키징, 마케팅, 시험 분석과 같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번 사업 평가 절차는요, 6월 8일까지 신청 접수가 끝나면 신청 자격 검토가 진행됩니다. 여기서 소상공인 여부, 업종, 사업자 등록증 상태, 세금 체납 여부, 필수 서류 제출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단계에서 요건이 맞지 않으면 바로 탈락할 수 있기 때문에 자가 진단이 필수입니다. 그 다음 서면 평가가 진행되고 서면 평가를 통해 약 500개 내외의 업체를 선정합니다. 최종 선정 업체는 400개 예정이기 때문에 서면 평가를 통과한다면 선정 확률이 80%인 셈이죠. 서면 평가에서는 사업계획서 중심으로 평가합니다. 평가 항목은 추진 전략 50점, 수행 역량 30점, 파급 효과 20점입니다. 이 말은 사업계획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추진 전략이라는 뜻입니다. 왜 이 사업이 필요한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사업비는 어떤 항목에 쓸 것인지가 전체 점수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에는 단순히 우리 제품이 좋습니다 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현재 문제점이 무엇인지, 시장에서 어떤 기회가 있는지, 이번 지원금을 통해 무엇을 개발하고 그 결과 매출이 어떻게 늘어날 것인지까지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수행 역량도 30점이나 됩니다. 대표자의 경력, 기존 제품 판매 경험, 거래처, 보유 기술, 인증, 수상 이력 등이 모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파급 효과는 20점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매출 증가, 고용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로컬 브랜드 성장, 지역 특산물 활용 같은 효과가 얼마나 기대되는지 보여줘야 합니다. 서면 평가 이후에는 필요시 맞춤형 컨설팅이 진행되고 그 다음 발표 평가가 진행됩니다. 발표 평가는 20분 내외로 진행되며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으로 구성됩니다. 최종 선정 규모는 약 400개사 내외입니다. 여기서 많은 대표님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서류만 통과하면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발표 평가가 있기 때문에 대표님이 직접 사업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심사위원이 질문을 했을 때 왜 이 제품을 개발해야 하는지, 시장성이 있는지, 기존 제품과 무엇이 다른지, 사업비를 왜 이렇게 편성했는지, 개발 후 어떻게 판매할 것인지 명확히 답변해야 합니다. 또한 발표 자료는 보기 좋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대표님이 직접 말로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사업 선정이 유리한 대표님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이미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지만 고도화가 필요한 소상공인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메뉴는 있지만 상품성이 약하거나 패키지가 부족하거나 브랜드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지역 특산물이나 지역 스토리를 활용할 수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이번 사업은 지역 기반 성장 촉진이 목적이기 때문에 지역성과 로컬성이 있는 사업은 좋은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순 판매가 아니라 체험형 서비스나 브랜드 확장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향수 개발과 체험형 서비스, 문화유산 특화 상품, 지역 특산물 가공 상품처럼 상품과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도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기존의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로컬 크리에이터,
강한 소상공인, 100년 가게, 100년 소공인, 소공인 IP 역량 강화 사업 중 지원 경험이 있는 대표님입니다. 이런 경우 서류평가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 지원 사업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내가 개발하거나 개선할 제품과 서비스가 무엇인지 명확히 정리하세요. 단순히 광고비가 필요합니다가 아니라 어떤 제품을 어떻게 개선하고 왜 지금 필요한지, 개선 후 어떤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지까지 정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사업비 구성을 기술 개발 중심으로 설계하세요. 기술 개발이 사업비의 50%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레시피 개발, 상품 개발, 소재 개발, 시제품 제작, 전문가 자문, 시험 분석과 같은 항목을 먼저 잡고 그 다음 브랜딩과 마케팅을 연결해야 합니다. 세 번째, 발표 평가까지 고려해서 준비하세요. 사업 기획서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님이 직접 발표하고 질의응답까지 해야 합니다. 내 사업의 차별성, 시장성, 실행 가능성, 사업비 적정성에 대해 질문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상 질문과 답변을 미리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신청 가능 여부 및 사업계획서 등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더보기 및 댓글을 통해 상담 신청 남겨주셔도 됩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 대표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자금과 정부 지원 사업 정보를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